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께 좀 활기를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네.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는데 인사할 때 너무 활기차서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인사를 할 때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조금 더 활기차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오늘 또 부사장님 약간 또 시작할 때 좀 피곤한 목소리가 드러나셨어요. 예, 조금 피곤한데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왠지 피곤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그냥 그런 날입니다. 네, 왠지 그래서 피곤한 근데 날? 오늘은 사실 시장을 보고 좀 네. 기운이 났습니다. 그쵸. 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부담 없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또 얼마나 나아지는지 방송 중에 전 나아집니다. 회복합니다. 에너지 시청자분들에게 예, 에너지를 에너지를 받아갖고 나아지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 오르면 밥 안 먹어도 배 부르시잖아요.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 고프시고 네, 잠 완전 맞습니다. 피곤하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어저께 시장이 반등해서 기분은 좀 좋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 시장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기쁜 거는 뭐 예, 숨길 수가 그렇습니다. 없네요. 잠시 후에 또 이 기쁜 반등의 시장을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테고요. 또 오늘은 데이터맨 모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시죠. 어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잠시 후 하나금융투자 전래원 부장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위용 없겠죠? 어저께 갑자기 위용. 네, 위용 해가지고. 없이. 예.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뭐 88열차, 청룡열차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세대에 대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게 단어를 예. 올려주셨어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근데 그거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아마도 우리 여동원 앵커가 자연농가제가 좀 오래돼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는 최근에 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또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년 교수 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예, 오늘 주제는요. 네. 최근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 적었는데 네. 제가 여기에 쓰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요? 오미크론 뺐어요. 오미크론 뭐 반등하면 그러니까 빠지죠. 오미크론이 나아져서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루 만에 시장은 디셈베어에서 디셈블로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세로 전환한 걸로 보이십니까? 약세에서 강세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본다고 뭐 달라지나요? 저는 그냥 뭐 어제 우리 또 문 위원님께서 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산타가 랠리 가지고 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믿어요. 주까지는 아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올라간다 네네.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디셈베어나 디셈불보다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한 2주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등의 모습이 같이 부딪히면서 네.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신문이 와 있잖아요, 집에. 저희는 아버지가 신문 항상 보시는데 신문 보시죠. 이렇게 맨 첫 장만 쓱 보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네. 딱 써 있는 게 미국 쪽의 확진자의 73인가 78%가 73%? 예, 오미크론이라고. 예, 그래서 오미크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미크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악재로 언제나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네. 전파가 되고 있고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중증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1.61%, 네. 나스닥이 2.40%, S&P 500 1.78%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딱 끝에 보시면 끝에 또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상승이 적어도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를 이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식을 보유하시면 다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 4~5% 정도의 종목밖에 빠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거의 다 종목 올라갔다.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국의 오미크론 물론 코로나까지 포함된 겁니다. 같이 상황을 좀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지고 나아지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데 영국의 상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이 좀 예.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1차 정점이 올해 1월이었고요. 네. 현재 2차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59,000, 77,000입니다. 이게 누적인 거죠? 하루
하루예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일자로 1이라고. 네네네. 좀 잘 보고 읽으세요. 좀 읽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나 잘못 덜 깼어요. 예, 사망자가 1250명 일간. 예, 그다음에 지금은요 120명. 사망자 수는 확 줄었네요. 예, 확진자 수 확 늘었는데 사망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였고요. 치명률은 2.11%에서 0.1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몇 개 국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걸 느끼십니까 보시면서? 좀 증상 자체가 좀 미미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너무 좀 가팔라서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냥 계속 또 락다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생기는데요. 그렇죠. 네. 락다운 뭐 폐쇄 잠금이라는 게 사실은 사망자 수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제 체력이죠. 빠르게 체력이 올라갔다가 훅 빠집니다. 저는 한 10분 만에 빨리 걸어도 한 10분 지나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이. 만약에 이런 걸 만다 그러면 올 연말 가게 되면 훅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물론 제 희망사항이지만. 네, 뭐 한 2주 정도면은 이제 피크를 찍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초는 우리가 좀 슬로우된 좀 그렇습니다. 줄어든 확진자 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났더니 네. 우리 문남중위원회 네. 그 얘기가 네. 뭔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준비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네. 얼마 정도 되면 좀 나아질까 하니까 딱 2주가 되면 나아질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산타랠리가 올 것 같다 네.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네. 시장에 기여한 종목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키. 나이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딱 두 가지 그림만 보면 끝납니다. 왼쪽 그림은요. 검은색이 올라오는 게 온라인 매출. 오. 붉은색이 오프라인 매출입니다. 어, 교차하는 그런 모습 줄어들고 보였는데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반대로 꺾이는 모습 보였죠. 온라인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가 오면 문이 닫힌다 하시겠지만 지금 나이키 신발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김프로님께서 저를 사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사주신다고 제 에어맥스 신발을 약속하셨어요? 좀 아니요 약속 안 했는데 아. 제 에어맥스 신발 좀 다 돼갖고 네. 좀 바꾸려고 벌써요? 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걸으셔가지고 요새. 이 표정은 뭡니까? 아닐 것 같다. 뭐 신발을 혹시 막 일부러 도로에 긁은 거 아니야 사포로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네.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날 걱정하시잖아요. 나이키 공급망 문제 걱정하시는데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렸다 가 사죠.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크지만 결과는 좋았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 연초가 되면 나이키 사상 최고치란 말을 다시 한번 네. 듣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김프로님께 그 지드래곤 에디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가격은. 한 기십만 원이겠죠, 기십만 원. 예, 뭐 뭐 기십만 원. 비슷해요. 비싸죠, 뭐. 비슷한데 비싸봤자 없어서 뭐,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없다는 겁니까? 제 발 사이즈는 어, 235라는 거. 저는 정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김프로님 넘어갑니다. 방금 예. 보셔야 되는데. 자, 다음 오늘 종목은 또 보잉. 하나의 종목인데 저의 사실은 약간 아킬레스 같은 종목이에요. 아킬레스요? 뭐예요? 아킬레스건. 왜냐하면 좀 이제 보잉인데 정말 좋아했던 기업이지만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추락 사건 이게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쵸. 또 주가를 많이 아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50에 포함되어 있는 많이들 종목을 보게 되면 하시더라고요. 많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보잉이 UPS의 767 화물기를 19대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해피스마일님이 주식 방송계에 쓰리랑 부부 같다고. 약간 은맥이 주고 은맥이 사고 이런 예전에 거는. 김한국 씨. 네, 그리고 김미아 씨. 김미아 씨.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예,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리랑 부부, 아리랑 부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서 보시면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인도한다는 건데 네. 총 규모가 42억 달러,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비행기 한 대 얼마 딱 떨어지죠. 그 5조 자, 19대 20대 잡고 5조 원. 얼마예요? 예, 나누면 얼마입니까? 2,500억 원 정도? 한 대에? 한 대. 2,500억이니까 조금 비싸죠. 네. 비싼데 이런 비행기를 납품한다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림이에요, 이게. DHL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UPS 이번에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비밀 정한 거라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주가 하락이 좀 심하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 네, 엔비디아도 오늘 한 4% 이상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어제 UBS가 네. 큰 해자를 보유한 종목이다. 오. 김해자가 아니고 큰 해자. 넘볼 수 없다는 예, 거죠. 넘볼 수 없다는 예. 거죠. 큰 해자가 혹시 버핏이 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쵸, 혹시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죠. 어떤 겁니까? 그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죠 연못. 연못하는 예, 거죠. 넘어올 수 없게. 정확히 아시네요. 적들이 넘어올 수 없게. 해서 이 엔비디아가 보유한 기술력은 큰 해자다. 그렇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년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겁니다. 옴니버스에 대한 기술력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탑픽으로 제시하는 종목 중에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도체 기업 중에 말이죠.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삼성전자라고 누가 어제 오, 발표했는데 삼성. 예. 예.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어제. 오, 예. 그래서 탑픽 몇 위 정도? 그 상위 탑픽은 있나요? 그냥 어떤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 그냥 순위는? 어. 몇 가지 종목만 딱 얘기하고 네. 맞는데 어제 모건스테가 제시한 반도체 탑픽에 삼성전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바라고요. 네. 삼성전자 힘을 바랍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예, 파이팅. 네. 갑자기 저희 방송이 국장이 바뀌어갖고요. 네. 예, 자, 다 그리고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맵을 보도록 할게요. 와. 자, 맵을 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온 기사는 없어요. 아니 그냥 예.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시장이. 극단적으로 딱 보시면 화이자하고 모더나 가장 짙은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거 좀 이야기가 1번 좀 밑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뭐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예.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게 변종이 뭐 한 50까지가 될 것이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멘트가 나와가지고 나왔고 기사를 보셨나 봐요? 제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름 기사도 좀 보고 합니다. 오고 예. 사실은 이제 좋은 기사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박박 우겼잖아요. 한 번 더 맞으면 37배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박박 뭘 우기는 또 그런 모습. 박박 우겨. 아니 이들이 우기면 이들이 얘기하면 우기는 것 같아요. 아니 뭘 제 3자가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네. 자기들이 만든 약이 좋다. 좋다는 건 누구나 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닌가? 그쵸. 만들었는데 나쁘다 네. 얘기하지 않겠죠. 하여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50까지 변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쵸. 이 약도 무능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거 헬스케어 하락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소비 종목들.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올라가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근데 보였고 빠졌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소폭 조정이에요. 약간 조정이죠. 네. 군데군데 빠지는 그런 네. 모습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단풍 색깔이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업체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유틸리티입니다. 네.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성장을 아직 못한다는 예.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 차트는 뭐죠? 그 끝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어제 문위원회 말을 빌어갖고 네. 이게 이제 역사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맨 위에 게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가운데 그 하란색이 S&P 500이고요. 네. 회색이 러셀 2000을 보여주는 거 중소형주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붉은색이 오늘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연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접기보다는 네. 조금 더 기대하면 어떨까. 한번 더 적어도 연말 랠리보다는 상승하는 쪽으로 잡으면 어떨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없으면은 우리가 진짜 산타의 멱살을 잡고라도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빨리 아니, 올라라. 저기 할아버지잖아요. 그 좀, 멱살 잡으면 좀 안 천천히 되죠. 와요. 예, 천천히 예의를 갖추고 하겠습니다. 느리게 오기 모셔야죠. 때문에 그래서 예. 올 거로 보이니까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주에요. 네. 산타랠리는 다음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잠깐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공간 2차 세미나가 이어지는데요. 네. 2022년 1월 15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제가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마침 오늘 네. 나올 분 전내현 부장님이 2022년 VVIP를 위한 11개 종목을 공개한답니다.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네. 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전내현 부장의 강의를 보시면 네. 아마 내년에 어떤 거 투자하면 될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소폭 얘기하는 거 짧게 얘기할 겁니다. 실적 시즌 때 봐야 될 저평가 보물 종목 찾는 방법을 또 이때도 실적 시즌이니까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주요한 게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강의 시청은요 미국 측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고요. 들어오신 김에 네.
제발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구독과 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상관없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는 데이터맨 전혜연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2021년이 거의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그냥 2022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네. 앞자리가 바뀝니까? 앞자리라뇨? 숫자 네, 숫자 나요? 앞자리. 아니요, 저는 안 바뀌어요. 바뀝니까? 그럼 됐습니다. 저는 좋으시겠습니다. 네. 붙잡고 있겠습니다. 예, 앞자리를 붙잡고 있겠고요.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붙잡고 여러분들 있을지. 수익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강의 또 함께 네.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메리츠증권과 네. 함께하는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또 업종별 자세한 전망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 함께 하시면은 또 무료로 책 예, 읽기 강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제공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저께 오늘은 따뜻한 물 드셨죠? 따뜻한 물 먹어서 예. 목 상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걱정을 드렸고 네. 오늘도 종목 하나를 좀 깊게 네.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탐구를 같이 해볼 기업은요. 노바백스라는 기업이에요. 노바백스. 네. 아세요? 아 근데 이거를 최근에 혹시 저희 3프로 방송 본인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거 네.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아 보십니까? 네. 네, 가끔 봅니다. 아, 가끔이죠, 가끔. 네. 어제 보신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솔직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네.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아, 제가 솔직히 그렇군요. 네. 이런 쪽이 거의 문양이다 보니까 답변을 네. 못 했는데 네, 네. 딱 잘 가져오신 거죠. 보시고 가져오신 거죠? 사실 어제는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러면 잘 찍은 걸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찍은 걸로. 그럼 네. 노바백스가 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지 예,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예탁원 기준으로 네. 이 종목을 꽤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오. 거래 상위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가 노바백스의 지금 백신을 가지고 같이 CMO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해외 주식을 하시는 어떤 뭐 사이트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인데 네. 상대적으로 좀 정보가 없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이 아니라 네. 같이 한번 좀 알아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또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쵸. 자료를 한번 데이터맨이시니까요. 보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표지가 얼마 전에 9월달에 예, 만들었던 IR 자료 표지인데, 네. 자 일단 요 현황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좀 월요일날 좀 만들었었는데 그날 기준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코비드 백신 레이트, 예, 백신 얼만큼 전 세계인들이 맞고 있는지가 역시 구글에는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인의 현재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56% 정도가 현재 접종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부스트샷까지 맞은 비율은 4.7%,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46.6% 정도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81% 정도가 지금 현재 그렇죠.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2차까지 접종한 사례인 거죠? 1회 이상이 84%. 1회 이상이 84%고 지금 접종 완료가 예. 81%인 건가요? 네, 이게 정확히 제가 그 개념을 좀 네. 물어보진 않아서 네, 정확히 네,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국가별로 좀 펼쳐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접종 비율을 좀 눌러서 소팅을 나래를 세웠더니 네. 이제 99%가 맞은 국가도 지브롤터라는 국가도 있고요. 어디죠?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거의 91%,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81.2% 높네요. 정도 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포인트는 이제 많이 맞은 나라들이 아니라 50% 또는 50% 이하의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를 제가 그래서 중간에 잘랐는데, 이제 베트남부터 뭐 멕시코라든가 뭐 튀니지, 뭐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국인 인도. 예, 현재 40%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4, 5위 정도 인구 대국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는 또 조차 역시 40%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래비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선진국들은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편이다. 근데 아직 좀 GDP가 낮거나 중진국 또는 이제 후진국이라는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태구나. 그럼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어떤 포인트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탁 결제원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예탁 결제원의 세이브로 예, 들어가서 여기 국제 거래를 누르시고 네. 여기 외화증권 예탁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 탑 50 요걸 항상 이제 우리 장석 부사장님이 늘 네. 자주 보여주시는데, 제가 결제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한 달 동안 기준을 봤더니 22위에 노바백스가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수 금액, 매도 금액을 원화를 지금 환율로 1,180원 해봤더니 예, 한 달 동안 약 3천억 정도를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들 거래를 하는데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급된 데가 없어서 이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노바백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게 노바백스가 우리가 사실 백신이 그동안 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그렇죠. 그리고 존슨앤존.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네. 노바백스가 이렇게 뭔가 회자화되는 거는 뭔가 다른 백신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제약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개념 같은 걸 살펴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방식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 RNA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두 개 회사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왜 이제 언급이 되냐면 기존의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백신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가 이미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안정성이 이미 좀 인정이 돼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mRNA 방식이나 바이러스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백신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안정성 검증이 조금 미흡하지 덜 되는 않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백신인 노바백스가 이제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조에서 20조 가까이를 굉장히 변동성을 높게 왔다 갔다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가격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프리마켓 때 보고 있던 가격인데 주가. 어제도 보면은 뭐 백신주들이 같이 밀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컸던 게 어제 이제 파이자랑 머크의 경구용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네. 이번 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백신 주들이 약간 밀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반해서 노바백스도 어제 뭐 한 5% 가까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일단 뒤에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현재 뭐 주요 기관 투자자들 보시면 뭐 뱅가드라든가 블랙락 이런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이 백신 기업들의 주가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월요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9월달 한참 최고치일 때는 2,000%가 넘었으니까 예, 거의 20배 넘게 이익이 났던 거고요. 장 부사장님 혹시 네. 모더나 저희가 작년 초에 모더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그 문장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모더나는 묻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투자자분들이 하셨어요. 모더나는 네. 묻어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진짜 농담했죠. 묻어놨다면은 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수 있어요. 엄청나네요.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저기 그 뒤에서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는 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넘어가고요. 묻어놨으면 좋았겠다. 네, 네. 아쉽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볼만한 게 사실 화이자 백신은 네.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계 바이오텍이랑 같이 만든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711%지만 똑같은 9월 고점 때는 거의 1000%. 예, 3월 코로나 이후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더 살펴보면 자, 저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엔 사실 저도 해외 주식을 했지만 모더나라는 기업은 잘 몰랐습니다. 몰랐죠. 화이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화이자는 워낙 모더나는 유명하죠. 처음 예. 들어봤죠. 근데 저는 모더나도 몰랐고 바이오엔텍은 더더군다나 몰랐고요. 저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월요일자 기준으로 예, 현재 지금 모더나의 시가총액이 100빌리언이니까요. 약 120조 원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증가도 수십 배 정도 상승을 했고 코비드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레버뉴가 11빌리언. 예, 백신을 가지고 지금 거의 13조 원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 거의 뭐 이렇게 돈을 예, 이거는 물론 20년 4분기니까 좀 벌었을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 전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보면은 정말 매출이 미미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쿼털리 기준으로도 이렇게 늘어났고 연간 기준으로도 급격하게 백신으로 돈을 벌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레버뉴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3000%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모더나를 맞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모더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파이자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텍도 비슷했습니다. 현재 시총이 이게 좀 내려와서 62빌리언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것도 거의 100조 가까이 갔었었고요. 그리고 레버뉴도 비슷하죠. 예, 더 오히려 모더나보다 좀 매출이 더 나옵니다. 약 15조에서 16조 가까이를 연간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쿼털리 레버뉴 그로스가 거의 9000% 가까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맞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맞을 때 이 두 기업의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비드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좀 끝나가는 게 보인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부스트샷이 끝난 이후에 과연 이걸 또 맞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매년 맞지 않을까요? 백신이라는 게 네. 저희가 독감 백신도 매년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차, 4차 진짜 뭐 10차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네. 어쨌건 이제 단순한 예상을 해봤을 때 혹시나 코비드가 조금 완화되고 네. 이제 경제 재개가 또 된다는 얘기가 했을 때는 이런 백신 기업들은 약간 일시적인 매출의 유행성으로 상승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면 약간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백신 기업 중에 또 뭔가 기회가 있을 만한 게 없을까라는 걸 봤더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노바백스를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고 그 이유를 한번 지금 이제 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노바백스가 mRNA 방식이 아닌 단백질 제조업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상을 했었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제가 예방 효과가 좀 오타났네요. 강력한 예방 효과라는 네. 거죠. 예방 효과. 네. 그래서 영국에서 진행했던 임상에서 무려 96.4%.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변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답니다. 순수한 예방률이 이랬고요. 그리고 미국, 멕시코에서 진행한 임상도 거의 90%가 넘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파 변이가 나오고 있었고, 뭐 델타 변이 전이었거든요. 근데 여절종 변이에 대해서도 93%의 예방률이 있었다. 그래서 IR 자료에서 보시면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했다고 봤어요. moderate and severe disease, 그러니까 중증이나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도
100%의 예방률이 있었대요. 100%요? 네, 그래서 사망으로 갔던 케이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임상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발표했었던 그런 임상 그 현재 예방률들의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미국과 멕시코 쪽에 임상은 90% 이상의 예, 예방률이 있었다. 네. 그 IR 자료에서 이렇게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또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노바백스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접종률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가 낮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마 느끼셨겠지만 파이자나 이런 경우는 초저온에서 네. 그 냉동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네. 보관을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운송을 할 수 예, 있고. 흔히 말하는 접종을 할 수 네. 있는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못 사는 좀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네, 좀 이렇게 실온에다 그냥 보관해놓다가 네. 또는 보관 기간도 뭐 한 1년 또는 2년 이렇게 그냥 보관놨다가 바로 꺼내서 접종을 맞을 수 있으면 네. 그리고 그 백신이 mRNA 방식보다 좀 더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좀 덜한 상태라면 그리고 그걸 좀 싸게 공급을 해준다면 이라는 어떤 가정이 붙는데 지금 노바백스가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을 해서인지 WHO에서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승인을 해줬고요. 드디어 긴급 승인을. 네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유럽 EMA에서도 긴급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R 자료에서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2도에서 8도 사이의 상온에서도 우리는 트랜스포테이션, 보관해준다. 운송도 하실 수 있고 스토리지 보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승인만 났을 때 레디 투 유스 바로 맞으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허가의 포인트를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좀 길게 내용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다수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이 IR 자료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부스트 샷을 맞고 안 맞고는 뭐 이제 어떤 부분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회사 자체만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부스트 샷에 대한 어떤 떠오르고 있는 보시면 레코멘데이션 국가별로 이런 국가들이 부스트 샷에 대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미 많이 선진국은 맞았지만 이 나라에서 부스트 샷을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또 하나로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어디서 승인을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첫 승인이 나왔습니다. 긴급사용 허가가. 그래서 여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필리핀도 승인이 됐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장 공신력이 있는 WHO에서 지난주에 승인을 하고 그리고 EMA에서 이틀 전에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국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 FDA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파이저, 모더나를 다 맞고 있고 심지어 뭐 공화당 지지자들은 막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굳이 노바백스 것까지 급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생산 시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제대로 검증을 해라라고 지금 계속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보니까 미국 FDA는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노바백스는 그래서 빠르게 WHO나 유럽 쪽으로 승인을 돌려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드디어 승인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 승인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국가별 계약 뉴스를 제가 좀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지난 8월 달에도 유럽연합에서 2억 도즈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1억당 1억 도즈는 무조건 사는 거였고요. 네. 승인이 나면 1억 도즈 추가 옵션으로 사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승인이 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 FDA는. 그리고 일본도 1.5억 회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케다 제약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신 만들죠. 네. 그래서 국가별로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미크론이 그럼 이슈인데 좀 어떻게 할 거냐. 네. 노바백스는 다음 달에 우리는 바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회사 측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첫 승인을 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승인을 받은 게 인도의 SI사, II사, 그러니까 세럼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서 인도에서 여기서 같이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을 볼 수 있는 이 회사들한테 핵심
어떻게 보면 국가. 나라일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거든요. 접종률이 높지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두 나라에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드디어 18일 날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EMA에서도 20일 날 났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유럽 연합의 승인을 통해서 이제 그럼 도대체 언제 인도받아서 매출을 찍히느냐? 유럽은 내년 1분기에 2,700만 원부터 이제 주문을 한 상태라서 순차적으로 2억 회분 계약에 따른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방금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나라도 4천만 회분을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어제 이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2월이 돼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금 뒤로 빨리 좀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백스 프로그램에 결국 허가를 이제 WHO의 승인을 받으면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약된 물량이 가장 많아요. 11억 회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WHO 승인을 기다렸던 게 이 코백스 프로그램도 컸고요. 이게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WHO를 들어가서 캡처를 했는데 예,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아직도 20%가 안 되는 인구들이 백신도 못 맞고 뭐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계신 분들이 또는 아프리카 뭐 이런 데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WHO가 전 세계 기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백신을 못 사는 나라에 배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코백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로 공급을 해주고 최대한 as soon as possible 빠르게 백신을 공급해주고 팬데믹이 일어난 부분에 정확하게 공급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이코노미를 리빌딩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 6월달에 연합뉴스에서 비교를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노바백스가 지금 16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근데 최근에는 10불 또는 10불 이하로 계약하고 있다는 얘기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거 뭐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대략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노바백스도 좀 싸게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냥 네이버에 기사를 쳐봤더니 노바백스가 그동안 계약을 해놨던 건수들을 그대로 제가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1억 회분 코백스 프로그램, 유럽연합 2억 회, 뭐 인도 2억, 뭐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하기로 한 4천만 회분. 다 이걸 더했더니 20억 도즈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얼마 전에 노바백스 CEO가 월 1.5억 회분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준비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월에 1.5억 회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계약되어 있는 걸 총 쉬지도 않고 하면은 13개월이 걸리는구나. 단순 나누기를 해봤더니 물론 이게 다 납품이 되면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1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1년 동안은 이게 제대로 이제 흔히 말해서 납품이 되면 아 그만큼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군이라는 단순한 가정도 해봤고 이걸 금액으로 한 도제당 10불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합을 해봤더니 이 계약된 도주의 합이 19빌리언이더라고요. 약 20억 빌리언이니까 환율했더니 한 23조 원 정도 돼요.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노바백스의 바람이겠죠. 이대로 계약된 대로 다 팔려서 매출을 찍히기를 바라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땐 23조니까 그럼 아까 앞에서 보셨던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이 15빌리언 전후였는데 시총이 100조 정도의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기 그 내용이 있네요. 현재 회사 측에서는 per month 한 달에 1.5억 회분을 만들 수 있다. 캐파시티가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정은 요건 거죠. 모더나가 이만큼 1년에 벌 때 이 시총이고 바이오엔텍이 이만큼 벌 때 이 시총이 됐는데 이대로 다 된다고 하면 지금 15조에서 20조 원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이 이 기업들을 쫓아가게 되는 건가라는 단순한 가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오 기업은 언제든지 변수가 있고 리스크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반드시 틀릴 수도 있다는 디스클레이머를 넣어놓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22위에 들어갈 정도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자분들이 또 노바백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면 각국의 생산 기지를 다 이렇게 뿌려놔서 생산 인프라를 갖춰놨고 직접 생산하는 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이죠.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그리고 인도의 세럼사, SII사 예, 이렇게 해놨고 근데 이걸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미국의 제약산업 보고서에서 9월 23일 날 발간된 거더라고요. 여기서도 2026년 이후에는 파이자 모더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팔 만큼 다 판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노바백스가 중후진국 쪽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더 앞으로 매출이 많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지 않겠니? 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바백스 백신의 매출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뭐 유통 보관도 제약도 덜 받고 예. 그리고 노바백스보다 딴 파이자나 모더나가 좀 비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온 보관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보관 절차도 없어서 오접종 사례도 해소가 되지 않겠니?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뇌피셜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물론 뭐 이거는 전망이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노바백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독감 백신이랑 코비드를 이 백신을 맞으면 독감도 예방이 되면서 코비드까지 예방이 되는 이걸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콤비네이션 백신을. 그래서 이것도 큰 기대를 좀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포인트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mRNA 방식이 아니라 단백질 재조합이고 높은 예방률인데 보관이나 이동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백신도 못 맞았었던 중후진국 쪽에서 차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앞에 이 세 개 형님들이 먼저 백신을 팔면서 시총이 늘어났던 것만큼을 노바백스도 혹시나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반대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보셨겠지만 혹시나 경구용 치료제가 득세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그리고 아직 그래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맞진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얼마큼 있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뭐 불량이 나오거나 납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임상은 혹시나 뭐 하던 것들이 뭐 중간에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백신 접종을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백신이 뭐 공급이 돼도 안 맞아버리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균형 있게 잘 살펴보시면서 왜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뭐 핫하게 떠올랐던 종목 중 하나인 노백스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데이터맨 전래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출간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압도적인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신간 세계가 놀란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문화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는 날카로운 메시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해냄 출판사.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즙이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전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저희 또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캐나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제랑 옷이 똑같으시네요. 단불 신사입니다. 네, 너무 집에 계신다고 안 갈아입으시는 거 아닌지.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 뒤에 배경이 벽난로인가요? 미국은 그 해외는 벽난로, 진짜 벽난로도 있지만 벽난로 모습에 가스로 많이 합니다. 가스.
가스 아니면 전기로 하는 느낌이네요. 여기 가스로 하는 전기로 하는 거죠. 저희 있는 곳은. 네, 어쨌든 좀 네. 캐나다라서 그런지 또 예, 저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국적입니다, 되게. 그렇죠. 이국적이죠. 캐나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적이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네, 옷을 네. 입고 나오신 이 교수님과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또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위 그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빅스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흔히 언론이나 증권가에서는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3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금년 2월 이후 처음 넘어섰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때 떨어졌지만 여전히 2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전하고 여전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안전벨트를 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소위 변동성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해서 오늘 뭐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도 보지만 유가나 뭐 금리 흐름 계속 짚어주고 계신데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상했었던 그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저는 핵심적인 지표를 저는 계속 보여드렸지만 결국 유가라든가 금리의 변수를 보고 있거든요. 유가 오늘 그나마 또 회복을 했습니다. $70 초반까지 와가고 있지만 이게 정말 유가 계속 회복할지 안정적인 흐름? 저희가 $75 정도 돼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75, $6에서 또 내려온 것부터 지금 시작돼서 아직도 거기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튼 $71 단 것은 그나마 좀 진정된 모습이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썩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될지 다들 입장이 다르겠지만 지금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기준금리 세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재미없었는데요. 오늘 그나마 10년물 금리가 조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굳이 오늘 하나 더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어제도 얘기 많이 했지만 BBB죠. 미국 재건 법률 법안이 지금 좀 무산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 상원의원과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또 통화를 했고 월요일 날도 계속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앞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좀 희망의 좀 씨앗을 봤다라는 정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오늘 하루가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딱 기억나는 것이 아마 어제죠. 어저께 24시간 전에 나왔던 나이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큰 전 개인적인 관심이 없고 여하튼 나이키가 오늘 나름 그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물론 월가에서 투자 의견이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가는 당연 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투자 의견을 바뀌고 뭐 올라오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키는 목표 주가가 좀 한 두 군데서 조금 내렸을 겁니다. 매수 의견이지만요. 여하튼 나이키 존을 반대한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역시 가장 극명하게 최근에 여행에 관한 수요, 내년에 경기 리오프닝에 관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실 부킹홀딩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킹홀딩스가 11월 초에 불과 한 40일 전에 보면 이게 사상체육관에 갔던 주식인데 이게 주가가 무슨 2, 3주로 훅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반등도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회복되기 위한 지표는 우리 유가도 보여야 되겠지만 종목으로 보면 이제 관심이 있건 없으신 간에 부킹홀딩스를 보시면 아마 시장의 극명한 소위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쉐브론이라든가 델타항공 이런 항공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도 좀 움직였지만 좀 반등하거나 어제에서 이틀째 안정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킹홀딩스가 가장 극명한 주식이다. 대표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CVX 헬스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쉐브론이라든가 델타항공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유가의 흐름과 같이 움직임이 등락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쉐브론 같은 것도 오늘 좀 반등을 지금 시도하는 것들, 어제도 이제 저점에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항공주나 지금 크루즈는 실제로 어저께도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고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튼 델타항공 마찬가지,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마찬가지, 로얄 크루즈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크루즈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북미나 이런 쪽 유럽에서 워낙 크루즈를 많이 하는데 실제 보니까 그 TV나 이런 데서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크루즈가 잘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거의 거저준다 할 정도로 막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볼까 뭐 고민 중인데 여하튼 크루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아주 재미없었잖아요. 금년 2월에 고점이고 다 최저점을 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자 부킹홀딩스를 하나 관심 화면에 넣어두시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CVX를 CVS 헬스라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여도는 더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예. 자, 내년에도 과연 초대형 성장주들이 또 선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좀 올라야 되잖아요. 사실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 이거 전체 포트의 네. 거의 절반입니다. 그쵸.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어질까 하시니까 네. 혹시 안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 많이 시장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도이치방크에서 만든 건데 이들이 말하는 초대형이요. 메가캡 그로스 테크 주식이라는 걸 분류했는데 여기에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어도비, 테슬라까지를 포함한 거를 얘네가 먼저 좀 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 흐름과 이익부터 한번 흐름 보시면 이들에 따르면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소위 그림 보시면 소위 메가캡 그로스 테크 이 주식들이 연평균 12% 정도까지 이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익의 증가가 항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왔다는 것이가 되겠고요. 이런 추세가 2021년 현재도 상당히 시장을 더 아웃퍼폼하고 시장을 더 높이 컨센서스보다 더 이익의 증가 높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적지 않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추세가 전체적인 긴 흐름보다 내년 후년 2024년까지도 계속 또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는 모르죠. 주가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얼마만큼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 딱 하나 그리고 이익의 변수라는 것인데 이익의 증가세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대신증권연구원께서 2016년까지 좋아진다는 얘기하는데 뭐 2016년까지 정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이치방크 시각도 2022년까지는 이익의 증가세가 상당히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이 뭐 또 데드캣 바운스냐. 그렇죠. 그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네. 오늘 반등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코멘트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의견 자체는 이런 거죠. 100% 지금 뭐 자신 갖고 이런 거는 전 잘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공포지수요. 거기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지난 3일 동안의 하락 그리고 지난 12월 초 이후에 좀 부진했던 모습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적이라는 거죠.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BBB 법안에 통과 어려움이 있고 공급망 이슈도 지속되고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레나이트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 확산과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한마디로 단기 과매도, 오버솔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경험적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 승부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2022년 시장 전망이 뭐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국면입니다. 지금 증권사나 IB에서 톱니가 발표했습니다. 톱니도 2022년 시장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생각보다는 눈높이가 아주 높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분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시장은 금년보다 약간 위험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렇지만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의 목표 지수는 5,100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롤러코스터와 같고 상반기에는 지수가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를 중심으로 10에서 15%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10에서 15%가 하반기가 강하다는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오히려 상반기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다르지만 여하튼 내년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런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 국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제였죠. 하루 전에 있었던 그런 마지막 어저께 미국 시간 월요일 날의 하락이 이분은 바닥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타랠리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겠고요. 다만 내년에는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내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라든가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될 것이 토픽 3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픽 섹터를 3개 얘기하고 있는데 3개 중에 2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에너지가 여전히 탑픽에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는 일부는 진짜 공급망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이 한 3, 4년 동안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여전히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주에 대한 사랑도 여전합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빵을 중심으로 한 주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같은 것들에 대한 여전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헬스케어가 이분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 전화 보수사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테크, 헬스케어, 에너지를 한 묶음으로 놓기가 쉽지 않은데 딱 이분도 헬스케어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년 시장이 완벽하게 뭐 누구나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가 또 중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쉬운 것고 접근할 수 있는 건 XLV라는 헬스케어 ETF를 하시는 것을 가장 좋게 보겠고요. 이분이 이제 공급망 이슈가 2가지가 있는데 진짜 공급망 이슈가 있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공급망 이슈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건 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수요가 몰려서 공급망 있던 것들과 진짜랑 차이 나는데 진짜가 이제 에너지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내년에 좀 그나마 좀 완만하게 해소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작년에 이맘때 이분은 소재 업종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초 소재요. 물이 포함된 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내년에 소재 업종은 올해 좀 많이 좀 크게 올랐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기초 소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탐리의 2022년 시장 전망 관련해서 관련한 섹터로 헬스케어와 또 에너지 그리고 기술까지. 네, 기술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캐나다에 가시고 나서 이 표정과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셨다, 더 젊어지셨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시다고 또 안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뭐 생각해봐야죠. 좋아하시는데요? 꼭 돌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무사히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 테스트가 없었나 봐요. 조용히 끝났습니다. 뭐 매일매일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활기차게 아침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